평온을 가져오지 못한 이란과의 전쟁, 소강 국면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오늘날 중동은 강력하게 무장한 상태이며 도널드 트럼프는 새로운 공격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와 후티는 위기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점점 더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조차도 전쟁과 이란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휘 부족으로 약화되고 붕괴되고 있지만 그들은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이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수태가 아니라 짧고 위험하며 긴장된 대기일 뿐입니다. 외교는 명목상 열려 있지만 현장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채널 구독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시청해주세요. 밀손 알베스입니다. 보이고 있는 뉴스에서 지배적인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위기의 중심에 있는 누구도 평화가 보장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는 치열한 전투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 기한이 끝나려던 바로 그 시점에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시된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협상을 위한 통합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군사적 완화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압박은 경제태세도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은 새로운 폭격 명령을 보류했지만 테헤란의 목을 조르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민감한 점은 문제가 이제 호르무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레바논에서의 휴전 상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단체가 보복 작전을 확인했으며 휴전이 계속되려면 이스라엘이 공격과 철거를 중단하고 레바논 남부의 점령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베이루트는 휴전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이는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레바논 자체 구조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봉원 해제 상태가 아닙니다. 대기 모드에 있으며 무장한 채 압박하고 반응을 살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국경을 다시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후티의 경우에는 양상은 훨씬 더 분명합니다. 3월에 로이터 통신은 이란과 연계된 이 단체가 전쟁에 완전히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는 해상 무역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병목 지점인 바브의 만데브 해협의 위험을 높일 것입니다. 후티 반군은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으며 이미 홍해, 아라비아해, 심지어 인도양까지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트럼프가 며칠 동안 이란에 대한 공격을 미루면 이란 정권은 직접적으로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동맹국들을 이용해 새로운 소모전을 벌이면서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 이 공백을 메우려 할 수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미 바브의 만데브 해협을 또 다른 지역 압박의 전선으로 만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6년 3월 27일 군 대변인 야히야 사레는 이 단체가 직접 개입을 위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란과 그 동맹국에 대한 전쟁이 확대되거나 홍해가 테헤란을 겨냥한 적대적 작전에 사용된다면 하루 전 로이터 통신은 이미 이란과 연계된 이 단체가 해상 화물, 석유, 연료 운송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인 이 경로를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전 세계 무역의 약 3%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100척이 넘는 상선을 공격했고 그중 2척을 침몰시켰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위협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단체는 이미 선박을 억류할 실제 능력이 있고 해상 보험료를 올리며 항로를 우회하게 만들고 지역 전체에 불안정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단체는 안사르 알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예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운동으로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한 전력이 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1월 22일 도널드 트럼프가 재지정한 이후로 이 단체를 공식적으로 해외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트럼프는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했습니다. 백악관은 2025년 3월 어떤 테러 세력도 미국의 상업 및 군사 항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워싱턴이 예멘의 후티 목표물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고 선박에 대한 공격이 멈출 때까지 계속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후티는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겠다고 응답했고 베트남을 위협했습니다. navios americanos no Mar Vermelho enquanto 미국은 계속해서 예멘을 공격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테헤란이 지원하는 비정규군으로 이미 군사적 도달 능력과 긴장 고조 의지 그리고 이란의 전략에서 지역 해상 병목 지점을 압박하는 데 직접적인 유용성을 보여준 세력입니다. 그래서 더 강경한 해석이 힘을 얻게 됩니다. 트럼프가 내린 연기 결정은 위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단지 위기의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즉각적인 대규모 공세 대신 이란은 해상을 시험하고 헤즈볼라는 국경을 시험하며 후티는 또 다른 전략적 경로에 대한 위협 능력을 시험하는 창이 열립니다. 이것은 소모전이자 위협전이며 진지전입니다. 미국은 봉쇄, 압박 그리고 시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테헤란과 연결된 축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파괴 공작, 위협 그리고 준비 태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것을 긴장 완화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더 정직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전투의 기운이 감도는 무장된 휴식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에서 나온 승리 선언이 그렇게 과장되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면 혁명 수비대가 축하하고 퍼레이드를 하며 또 한 차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승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진정한 승리가 있었다면 봉쇄를 끝내라는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협상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할 긴급함도 없었을 것이며 바다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힘을 과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외부의 압박에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저항을 내세우려는 정권입니다. 축제 분위기는 상황을 진정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내부 사기를 유지하고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측에서도 그 계산은 위험합니다. 추가 시간이 이란의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백악관은 이번 휴식이 단지 상대방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동맹을 재정비하며 더 넓은 지역의 위협을 확산시키는 데만 도움이 됐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와 후티가 말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행동으로 나선다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압박이 다시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미루는 결정은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압박하는 영리한 수로 평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 측이 전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휴식 시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아무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연 시간을 통해 평온을 산 것이 아니라 긴장을 샀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 목요일의 모습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공격을 미뤘지만 압박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북쪽을 다시 불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티 반군도 여전히 다른 중요한 항로를 위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은 완전한 자신감을 보이기는커녕 지역적 위협을 협상용 공포의 도구로 삼아 포위된 상황에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